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3일 도쿄에서 1433명, 카나가와 767명, 사이타마 392명, 치바 422명, 오사카 536명, 아이치 319명, 효고 285명, 홋카이도 10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871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0만 4,040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0만 4,75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에서 각각 13명, 효고에서 11명, 치바, 아이치에서 각각 9명 등 총 9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4,27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289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1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21,995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43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43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0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2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569명으로 전체의 약 40%, 40대에서 50대는 총 400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3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65명, 직장 내 감염이 49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41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1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14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78,566명, 누적 사망자 수는 70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정부는 13일 추가로 토치기, 아이치, 기우, 교토, 오사카, 후쿠오카 이렇게 7개 지역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였습니다. 先の1都3県に続き他の地域においても厳しい状況が続いています。皆さんも不安に感じておられることと思います。しかしこの厳しい状況を好転をさせるためには欠かせない措置であることをご理解賜りたいと思います。 이로써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은 11개로 확대되었습니다. 追加した7つの府県については新規感染者数、病床の利用率などいわゆるステージ4に相当する使用が多いこと、大都市として人口が集中しており、全国に感染が広がる前に対策を講じる必要があること、こうした要素に基づいて専門家のご意見も伺い判断をいたしました。 의견을 정리한 자문위원회 오미 회장은 더 강한 조치도 언급하였습니다. 時短というものが、一定程度効果があった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明確になっています。しかし今回のこの今緊急事態宣言を出すような今の状況においてはそれだけでは感染を下火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仮に最悪の場合時短よりも休業要請ということも選択肢としてはこれはそういう場合に選択としてはあり得る。 거기에 추가로 스가 총리는 해외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신규 입국은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あらゆるリスクを予防的に取り除くために今後速やかに相手国との調整を完了し、これら11カ国からの新規入国を一時的に停止いたします。 스가 총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협정을 맺은 11개 국가의 입국 허용은 지속을 강조하였지만 급변하여 전면 중지가 되었습니다. 11カ国からの入国者に変異株の感染が確認された事例はありません。しかしながら現在の国内の深刻な感染状況に加えて、直近では英国からの帰国者によるクラスターで変異株が確認をされた事例、またブラジルから帰国者で新たな変異株が確認された事例、こうしたことが相次ぎ、国民の皆さんの不安がさらに高まっている現状を大変重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
오사카부에서는 14일부터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스텐카쿠의 소등이 3시간 앞당겨진 저녁 8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오사카 시내의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한해 저녁 9시까지였으나 오사카부 전체로 확대해 모든 음식점이나 영화관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은 1시간 빠른 8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오사카에서는 병상 사용률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병상이 차기 시작하여 연말연시는 병상 사용률이 70%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사카 남부를 커버하는 킨키대학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용 병상을 10개에서 12개로 늘렸습니다. 今は重症者は毎日じわじわ増えてきてるわけですね。新規感染者がもちろん増えてるわけですね。やはり気の緩みっていうのはものすごいあるわけですよね。で、コロナ怖がら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ね、若い人は。もう少し早くこの緊急事態宣言が発出されてもよ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はしてます。 멈추지 않는 감염 확대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 현장. このまま増えると、第4波が来ると、もう崩壊じゃないんですよね、もう。壊滅ですよね。 이는 오사카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날 일본 의사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現実は特に首都圏など緊急事態宣言対象地域において通常の入院患者の受け入れを断るなどすでに医療崩壊の状態になってきています。さらにこのまま感染者数の増加が続くと医療崩壊から医療壊滅になってしまう恐れがあります。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당을 불문하고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を先週7日に1都3県を対象に発令したばかりです。先手で判断すべきだ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さまざまな事態に備えて対策を協議しながら対応を取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自治体の方から要請をされて、国がそれを追認するとか、それを認めるっていうふうにやっぱり見えてしまうわけですね。何か都道府県からの要請があることが要件であるとか条件であると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정부의 대응에 대해 스가 총리는 緊急事態宣言の対象拡大について菅総理は7日の記者会見ではそうした状況にはないと発言していました。結果的に見通しが甘か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皆さんの生活を大きく制約もいたします。政権としては発出にあたって最善の判断が求められます。先週の段階では大阪の感染者が急増したのは直前のことであり、専門家の皆さんからもよく原因を分析をすべきである、そうした評価でありました。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도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하루 500명을 밑돈 시점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면 50일이 채 되지 않아 선언 이전 수준까지 감염자 수가 돌아올 것이라는 시산을 공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선언 해제 기준의 하나로 도쿄의 경우 감염자 수가 하루 500명 미만을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니시우라 교수는 느슨한 해제 기준의 경우 7월 말까지 이번도 포함해 총 3번의 피크를 경험할 것이다. 해제 기준의 결정에는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니시우라 교수는 감염자 한 명이 평균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사용하여 도쿄의 감염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 이번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느슨한 효과가 있는 경우와 강한 효과가 있는 경우의 감염자 수의 추이를 각각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해제한 후 선언 직전의 감염 재생산 지수로 돌아가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조건으로 시산하였습니다. 시산의 결과 느슨한 효과가 있었을 경우에는 2월 24일에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500명 미만이었으며 그 시점에서 해제하면 4월 중순에는 다시 1일 감염자 수가 선언 직전과 비슷한 약 1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경우 500명 미만이 되어서도 해제하지 않고 대처를 계속한다면 2월 25일에 1일 신규 감염자 수는 100명을 밑돌아 7월 중순까지 선언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시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의 확대에 따라 일본 경제가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이 대상이 되었던 지난해 선언보다 지역은 한정되었으나 GDP는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약 2조 5천억 엔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긴급사태 선언 대상은 총 11개 지자체로 이들 지역은 일본 GDP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마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 중에는 외출 자제 등으로 외식 및 쇼핑 등의 소비가 줄어 GDP 기준 약 2조 3천억 엔의 손실이 있다고 시산한다. 또 고투 트래블 중지의 영향도 더해져 총 손실은 약 2조 5천억 엔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영향으로 13만 1000명의 실업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어 취업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미즈노증권의 고바야시 이코노미스트 역시 11개 지자체의 소비 침체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고바야시 씨는 의료체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선언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손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정권의 주도 정책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 KDDI는 20GB, 월 2,480엔의 새로운 요금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대형 이동통신사 3사 중에서 가장 싼 요금제입니다. 今回はですね、徹底的にシンプルにしました. KDDI는 온라인에 특화된 새 브랜드 퍼브온 AU를 발표하였으며 데이터 통신 용량 20GB, 월 2,480엔의 새 요금제를 3월부터 제공합니다. 이미 기존에 발표한 다른 대형 2사의 20GB 플랜과 비교하면 KDDI가 가장 저렴합니다. 또 5분 이내의 통화나 24시간 한정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와 같은 옵션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고속통신이 가능한 5G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플랜도 2,070엔 낮춘 6,580엔으로 제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가장 긴 하루, 노모난의 여름 등 쇼와 시대의 역사 연구와 역사 소설가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한도 카즈토시 씨가 지난 12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한도 씨는 12일 도쿄 세타가야에 위치한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고 그 후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1930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 문학부 졸업 후 출판사 문예춘추에 입사하고 주간 문춘과 문예춘추의 편집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 1945년 8월 15일 종전 선언회까지 이르는 24시간을 면밀한 취재로 재현하여 집필한 일본의 가장 긴 하루를 1965년 오오야 소이치 명의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2차례나 영화화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 근현대사의 권위자로 인정받은 그는 쇼와사, 노모난의 여름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쇼와사에서는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간 정관계 인사들과 군부의 어리석은 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노모난의 여름에서는 엘리트를 자처하는 일본군 참모들의 무모함을 지적하며 일본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리는 데도 공헌하였습니다. 도쿄 대공습 당시 도망친 경험이 있는 그는 일본 제국주의 등을 경계하며 평화헌법 소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